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어제 한국은행이 깜짝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이제 이 재정과 통화 정책이 모두 선순환적으로 맞물리면서 실질적으로 경기가 개선될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또 다른 노력들을 계속해 나가야 될 텐데요. 어제는 만길이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진짜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살펴보셔야 되겠는데요. 정책 모멘텀을 바탕으로 해서 코스피가 2000선을 훌쩍 뛰어넘을 동력을 얻었을지 지금부터 시장 흐름을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금리 인하의 수혜주인 건설주와 증권주의 그 수혜 기대감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이 원화 약세가 계속되면서 앞으로 IT주가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주주총회 위크입니다. 바로 오늘부터 삼성그룹과 현대차의 주주총회를 시작으로 해서 다음 주에 GS, NC소프트, 네이버, 현대글로비스, 신세계 같은 여러 대기업들 200여 개 기업들의 주주총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정부 정책상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과연 각 기업들이 또 배당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인가 시장은 주목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리 인하와 배당 확대 정책 그리고 외국인의 유동성이 맞물리면서 과연 증시가 더 가볍게 뛰어 올라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지켜보시죠. 자, 금요일장 알아보겠습니다. 박상정 캐스터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도 13일에 금요일입니다. 그런데 시장 분위기 전혀 다르게 움직이죠. 양시장 모두 다 플러스권 내에서 무난한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어제 깜짝 금리 인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만길 우려가 이 부분을 서로 좀 상쇄시키면서 사실은 이 금리 인하 효과를 제대로 받지 못했던 유가증권 시장 상황이었는데요. 오늘장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모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체크하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1990선도 웃도는 흐름 나타내는데요. 현재는 주요 이동평균선 부근에서의 좀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승 탄력 0.87%로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보시면은 이 유가증권 시장은 굉장히 좀 복잡하죠. 여러 가지 이동평균선이 수렴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오늘 장에서 주요하게 좀 눈여겨보셔야 할 부분은 이 분홍색 라인의 5일 이동평균선인데요. 그동안에는 약간 밑돌고 있다가 지금 그 위로 올라섰습니다. 여기에다가 노란색 라인 20일 이동평균선도 뚫고 올라왔으니까요. 오늘 장에 5일선, 21선 모두 다 웃도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어서 분봉도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갭상승으로 좀 다소 출발이 된 흐름이었고요. 장 초반에 이 개장하자마자 1991포인트까지 오르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이후에는 현재 굉장히 좋은 박스권입니다. 1990선대 위아래로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지금 다소 좀 출렁거림이 크게 나타나고 있네요. 외국인부터 체크하겠습니다. 장 초반에 매도 그리고 9시 후반 구간 매수 전환입니다. 빠르게 상승폭 키우면서 현재 매수가 100억 원 정도 유입되고 있고요. 기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관은 매수하다가 매도로 돌아서는 흐름입니다. 오늘 9시 후반 구간대에 상당히 포지션 변화가 크게 일어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보시면은 매도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매도 우위를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규모는 출렁거림이 다소 좀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줄어드나 싶더니 9시 후반 구간대 다시 매수폭을 키우면서 현재는 110억 원 정도의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업종의 상승입니다. 상승 탄력이 가장 큰 업종은 오랜만에 통신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3.45%나 오르는데요. SK텔레콤 급등입니다. 잠시 후 그 이유까지 체크해 보겠고요. 이어서 의약 쪽, 최근 들어서 의약 쪽 흐름 상당히 좋습니다. 한미약품도 이 자사가 개발한 이 신약에 대해서 임상 2상에 돌입한다라는 소식 호재로 받으면서 꾸준히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장에서는 구강약품을 비롯한 중소형 제약사들이 동반 강세 띄고 있습니다. 업종지수 2%대 상승, 음식료품 업종지수를 이끄는 것은 바로 이 오리온입니다. 중국발 홍풍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업종도 2% 가깝게 오르고 있고요. 철강금속 쪽에서는 포스코 쪽 뉴스 있었습니다. 배당금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오늘 전반적인 철강금속 업종지수 좋고요. 고려아연 급등 영향 받으면서 1.77% 상승, 전기전자도 1%대 무난한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왕따가 되고 있는 업종은요. 섬유의복입니다. 제일모직 어제 종가로 이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됐는데요.
재료 노출 때문인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밀려납니다. 하락하는 업종 보시면은 은행, 그리고 섬유의복, 운송장비, 금융정도 이렇게 네 종목이, 네 업종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섬유의복은 다행히 낙폭 좀 줄이고 있고요. 은행은 어제장에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올랐었죠. 우리은행이나 기업은행이 큰 폭으로 올랐었는데 오늘 상승폭 반납하면서 약간은 좀 주춤되고 있다는 점 특징입니다. 그럼 이어서 종목군들 챙겨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눈여겨볼 그룹주가 있습니다. 바로 SK 쪽인데요. 그동안에는 시장의 관심에서 약간 좀 벗어나 있었는데 오늘 장에서는 관련주들 크게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합병설 나오고 있습니다. 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감이 이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고요. 보시면은 SK, SK CNC 이 두 기업의 합병, 그리고 SK 브로드밴드, SK 텔레콤과 관련된 합병 이야기 나옵니다. 우선은 가장 탄력이 좋은 쪽이 SK 브로드밴드입니다. 8% 가까이 급등하고 있고요. 오늘 현재 거래량이 340만 주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SK 텔레콤 앞서서 통신업종 가장 강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SK 텔레콤이 4%나 오릅니다. 이런 영향이 반영되고 있겠죠. SK 텔레콤과 관련해서 오늘 증권가의 관심도 상당히 많았는데요. 레포트 보시면은 유안타증권, 하나대투증권에서 동일하게 SK그룹 구조 개편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기대하는 합병, 그리고 합병을 했을 때 이후의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오늘 시장에서 그대로 이런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는 SK그룹 현재 주가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 오리온입니다. 증권가에서는 또 어떤 시각으로 이 오리온 살펴보고 있는지 다뤄보겠습니다. 스튜디오로 가보시죠. 네, 오리온의 4분기 실적이 나왔고요. 다양한 증권사에 여러 평가들이 나왔습니다. 대체로 보는 시각들, 보는 변수들은 비슷했는데요. 바로 중국이 되겠죠. 리포트 분석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목표 주가를 상향한 리포트 리딩투자증권 보시죠. 리딩투자증권 중국 성장 재개의 움직임,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113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포인트 보시죠. 중국의 성장률, 매출액 성장률이 올해 10%대를 복귀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합병 효과와 판관비 절감 같은 수익성 개선의 노력들이 올해 실적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스포츠 토토의 운영 기간도 연장됐습니다.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오리온을 보는 변수들이 이 세 가지 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다 어떻게 밸류에이션을 주느냐, 또 실적을 어떻게 전망하느냐, 그 차이가 있었는데요. 자, 4분기 실적 수익성은 예상치에 부합했고 매출액은 국내 경기 부진, 중국 매출 성장의 부진으로 아쉬운 성적표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림 보시죠. 목표 주가를 상향하면서 올해 국내 중국 부문 수익성 개선 가능성을 반영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올해 중국 부문 매출의 성장률이 10%대로 복귀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국내 부문은 OSI, 아이팩과의 합병 효과와 판관비 절감으로 수익성 개선을 전망했습니다. 스포츠 토토의 운영 기간은 최소 상반기까지 연장됐는데요. 실적에 기여할 것으로 봤습니다. 다음 리포트 보시죠. HMC 투자증권입니다.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를 116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앞서서 보셨던 리포트의 목표 주가보다는 높지만 하향 조정한 게 또 특징적이고요. 미완의 성장성 신시장이 달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인트 보시죠. 역시 중국 쪽이 올해 성장성을 다시 입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밸류에이션은 부담이 다소 완화된 구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자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현재 오리온에 대해서 국내 재과 우려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 법인 성장률이 둔화돼서 아쉽지만 러시아와 베트남의 매출 성장은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 내 지역 채널 커버리지 확장에 따른 재정비 과정을 통해서 올해 안에 성장성을 다시 입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그림 보겠습니다. 오리온의 중국 내 품목별 마켓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는 그림입니다. 또 최근 주가 하락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소폭 완화됐다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바이앤홀드 전략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죠.
밸류에이션 평가를 좀 더 보면 중국 동종업계 평균 PR이 20.7배인데 오리온은 PR 32.9배로 60% 가까이 고평가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밸류에이션 부담감이 좀 있지만 국내와 중국 성장률 회복 기대감이 유효하다면서 목표 주가 다소 하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다음 리포트는 KDB 대우증권입니다. 중국 어떻게 봐야 하나라는 제목을 달고 있고요.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는 120만 원 선을 유지했습니다. 포인트 보시죠. 4분기 중국 매출에 대해서는 해석이 엇갈릴 수 있겠다고 하면서 중국 매출 둔화는 춘절의 시차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춘절이 1월에 있어서 12월에 판매가 집중됐었지만 올해는 춘절이 2월에 있었죠. 그래서 1월에 이 재고와 판매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또 1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는 국내외 모두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림 보시죠. 원 위안이 상승해서 환율 효과가 기대되고 심양 공장 가동률 상승, 광저우 공장 증설 효과, 전통 채널 확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중국 기대감 살아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국내 부문도 오리온 스낵 인터내셔널, OSI와 포장재를 생산하는 아이팩을 합병하게 되면서 그에 따른 효과, 또 구매 물류 통합과 광고 판촉비 감축 등으로 수익성 위주의 경영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1월에 가격이 주가가 108만 원 선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 반영이 됐고요. 바로 어제 저점을 찍고 바닥을 찍고 오늘 주가 4.6% 반등하면서 현재 97만 8천 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110만 원 선 이상까지의 흐름 기대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고요. 시장 특징 이어서 보시죠. 네, 코스닥은 순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큰 폭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오랜만에 다시금 630선 위로 올라섰습니다. 코스닥 지수 직전 고점이 636포인트거든요. 오늘 고점 633포인트까지 올라섰습니다. 약간의 그동안 출렁거림이 있었지만 다시금 기력을 차리고 있는 코스닥인데요. 현재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현재 상황입니다. 탄력 좋습니다. 0.83% 정도의 오름폭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과 상승폭은 비슷하게 나오고 있고요. 장중 고점 부근입니다. 633.33포인트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지금 계속해서 좀 양봉 형성하면서 다시금 올라서고 있고요. 역시나 이 코스닥에서도 주요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섰습니다. 5일선, 11선 모두 다 뚫고 올라온 거 확인이 되시죠? 분봉도 보겠습니다. 장 초반부터 흐름 좋았습니다. 갭상승으로 출발해서 출렁거림 없이 꾸준히 위쪽으로 뻗어 올라가고 있고요. 여기가 630포인트인데 오늘은 계속해서 이 위쪽에서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이어서 수급도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도 수급이 다소 좀 출렁거림이 있습니다. 좀 빨리 쫓아가 보도록 하죠. 기관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기관은 장 초반부터 매수로 가닥을 잡습니다. 꾸준히 매수폭 키우면서 현재는 150억 원 정도 사들이고 있고요. 외국인 넘어가 보겠습니다. 외국인은 매도로 가닥을 잡고 매도폭 늘리나 싶더니 현재는 매도가 약간은 좀 줄고 있는 국면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62억 원 물량 출회하고 있고요. 개인이 오늘 좀 여러 가지로 왔다 갔다 합니다. 매수로 대응하다가 현재는 매도로 돌아섰고요. 매도폭 빠르게 키웁니다. 현재 80억 원 정도 물량 출회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 체크해 볼 만한 이 종목군들 상당히 많습니다. 빠르게 좀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는 사물인터넷입니다. 앞서 스튜디오에서 오늘의 슈퍼 주총데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기업군들, 특히나 오늘 오전에 이 주총이 상당히 많이 열립니다. 가장 먼저 시장에 영향을 미친 부분 바로 삼성전자 쪽입니다.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이 사물인터넷 관련주들 움직이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좀 뉴스를 통해서 체크를 해보시면은요. 오늘 오전에 있는 이 주주총회 인사말에서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IoT 그리고 스마트 헬스, 스마트폰 이런 쪽 관련해서 신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 이 말 한마디가 종목군들을 움직이기에 충분했는데요. 오늘 보시면 가장 탄력 좋은 부분이 코콤입니다. 현재 7% 정도의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엔텔스, S넷, 효성, ITX, 모다정보통신, 링네트까지 이래서 3%대 고른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풍력주입니다. 오랜만에 움직입니다. 미국에서 온 훈풍 때문인데요. 미국에서는 2050년까지 이 전력 수요의 35%를 풍력이 담당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이에 따라서 매년 70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78조 원씩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굉장히 대규모 투자인데요. 이에 따라서 풍력주들 기대감이 반영됩니다. 동국 SNC 가장 탄력 좋습니다. 10% 가깝게 오르고 있고요. 태운과 현진 소재, 용현 BM 3에서 4%대 고른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관리 종목입니다. 관리 종목 선정의 기로에 선 종목들이 뚜렷하게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정이 된 종목은 아무래도 하한가로 직행하게 되고요. 이 기로에서 다소 좀 벗어난 종목들은 상한가 직행입니다. 보시면은 현대시멘트, 세아가 상한가로 올라선 종목이고요. 르네코, 오성 LST는 하한가로 바로 들어섰습니다. 종목 흐름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봤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화장품주가 현재 빠르게 시세가 바뀌고 있어서요. 좀 추가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가운데서 산성 LNS 좀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시세가 빠르게 바뀌고 있고요. 거래량 동반입니다. 7% 급등이고요. 오늘 장에서 다시금 신고가를 경신합니다. 45,650원 현재가 기록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신고가가 다시금 경신되는 부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뚜렷하게 뉴스는 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오늘 화장품주들 전반적으로 순환매 받으면서 탄력 좋습니다. 한국 화장품 5% 정도, 한국 화장품 제조 10%가량, 코리아나나 코스온 나란히 3%대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